안녕하세요. 피부 진료하고 있는 김익두 원장입니다. 다이어트 진료하고 있는 김정상 원장입니다. 미용 진료하는 박한상 원장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얘기 해주시려고 모였을까요? 네, 오늘은 대체당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대체당이라고 하면 우리 뭐 제로 아이스크림, 뭐 제로 음료수 뭐 이런 데 들어가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요즘에 뭐 제로 콜라든 제로 사이다든 또 이제 제로 소주도 있죠. 혹시 제로 음료들 많이 드실까요? 저는 미세하게 좀 오리지널이랑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굳이 이렇게 제로 음료를 선호하는 편은 아닙니다. 저는 이온 음료 같은 거 마실 때 예전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는데 뭐 당을 급격하게 올린다, 이온 음료들이 당 수치가 높다 뭐 이런 글을 본 이후부터는 찾아서 좀 제로 음료 같은 거 마시는 편이거든요. 이제 제로 음료들이 왜 나왔는지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설탕, 즉 당이라는 것이 인체 건강에 굉장히 유해하다는 것이 밝혀지게 되고 나서인데요. 그런데 이 설탕을 대체하기 위해선 일단 달아야 됩니다. 종류들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아스파탐도 있고 제로 콜라에 많이 들어가죠. 막걸리에도 들어간다고. 맞습니다. 들었어요. 막걸리에도 아스파탐이 많이 들어가고 또 이제 수쿠랄로스, 이건 뭐 제로 사이다에서 많이 이용된다고 하고, 이외에 스테비아 맞아요. 들어보셨죠? 스테비아는 뭐 요거트 같은 데도 들어있는 거. 그렇죠. 또 이제 나한과 추출물, 알룰로스, 대체당들이 있습니다. 종류가 생각보다 엄청 많이 있네요. 오늘은 이 대체당이 과연 체중 감량할 때 도움이 많이 되는지 그 부분에 초점을 한번 맞춰보도록 할 거예요. 대체당,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움이 된다는 뭐 연구 결과들이 있으니까 또 제품이 나왔을 거고, 그러니까 또 소비자들이 소비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럴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설탕, 그 말씀하신 당이라는 것들이 다이어트에 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물질이다 보니까 그걸 대체해서 이제 제로 칼로리라고 되게 마케팅이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대체당을 먹으면은 칼로리가 부담이 없을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네, 일단 당이 안 좋은 이유에 대해서 먼저 제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당을 우리가 먹게 되면 혈당이 높아지게 되고, 이 혈당이 높아진 걸 컨트롤하기 위해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오게 됩니다. 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에 대해서 우리 몸이 반응을 적게 하는 걸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문제는 이 인슐린 저항성에서 모두 다 시작이 됩니다. 즉 우리가 당이 많이 포함된 음식들을 먹게 되면 혈당이 높아지게 되고 인슐린이라는 호르몬 자체가 많아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근데 대체당은 혈당을 높이지 않는 것들이 많습니다. 아까 예를 들었던 것처럼 아스파탐이라는 것들은 혈당을 높이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예측이 돼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많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인슐린은 아무래도 당에 반응해서 나오는 호르몬이니까 당 수치가 올라가지 않으면은 인슐린이 좀 분비가 안 되는 거 아닐까요? 맞아요. 그러면 제가 수쿠랄로스를 예시로 대화를 진행 한번 해볼게요. 수쿠랄로스는 당이 없습니다. 당 자체가 아예 없는 거예요. 네, 당이 없습니다. 당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설탕에 비해서 600배 단맛을 낸다고 해요. 그럼 이렇게 당이 없는 수크랄로스를 먹게 되면 혈당은 높아질까요? 안 높아질까요? 당 자체가 없으면은 혈당 수치도 변하지 않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게 수크랄로스나 아스파탐 등등을 먹게 됐을 때 혈당 반응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혈당이 높아지지 않으니 인슐린 반응이 없을 거다라고 예측을 하는 게 정상적이겠죠. 하지만 여러 연구 결과에 의하면 혈당은 높이지 않지만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에는 영향을 미친다는 사례들이 계속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즉 당에 안 좋은 측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 자체가 분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대체당을 우리가 먹고 있는 건데, 여전히 인슐린의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수크랄로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주신 건데, 다른 종류의 아까 말씀해주신 많은 대체당들도 비슷한 효과를 갖고 있나요? 대체당들은 사실 나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연구 결과가 굉장히 빈약해요. 그리고 연구들도 서로 논란이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이제 천연 감미료인 스테비아 같은 경우에는 단독으로 먹었을 때는 혈당을 높이지 않는다 라는 결과가 있는가 하면, 당과 같이 복용을 하게 되면 오히려 혈당을 더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 굉장히 복합적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이 다양한 대체당들이 있는데, 그럼 도대체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가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다이어트에 있어서는 설탕보다는 대체당이 낫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근데 아까도 이제 언급을 했다시피 대체당들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피해줘야 될 대체당들을 말씀을 드리자면, 말티톨 같은 당 알코올은 실제로 혈당을 높여요. 뭐 수크랄로스라던가 스테비아 같은 건 혈당을 높이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과자라던가 아이스크림, 음료에 말티톨이 포함된 것들이 많은데, 다이어트를 위해서라면 이런 것들은 좀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최근에 이제 기사를 보니까 당뇨 환자분들이 이런 제로 푸드나 제로 음료 같은 거, 제로 아이스크림 같은 거 드시고 당 수치가 오히려 또 안 좋아졌다라고 하시는 거를 본 것 같아요. 이 말티톨 같은 경우가 이런 거에 해당되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여러분 성분 표기를 보실 때 주의해야 될 점이 꼭 있습니다. 당류가 제로라고 하더라도 당 알코올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는데 말티톨 같은 당 알코올은 혈당을 많이 높입니다. 실제로 연속 혈당 측정 기기를 통해 당 알코올로 인해 혈당 증가 요인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당 알코올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에리스톨 같은 혈당을 높이지 않는 당 알코올도 있긴 하지만 특정 제과에서 당류 제로라고 표기를 하면서 말티톨이 많이 포함된 경우들이 많은데 말티톨을 드시게 되면 혈당도 높아지게 되어 비만과 당뇨에 굉장히 위험하니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또 제로 음료를 잘 즐겨 마시지 않는 이유가 배가 불편한 느낌이 살짝 드는 경우가 있었더란 말이죠. 그건 혹시 왜 그런 걸까요? 이 아스파탐 같은 류는 복통을 호소하거나 설사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유독 더 많은 것 같아요. 연구 결과를 살펴보게 되면 이런 대체 당류들이 장내 미생물 균총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소화기계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해요. 물론 개개인 차가 분명히 있긴 하겠지만 이런 증상을 경험하고 계신 분들은 많이 드시는 건 피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이외에 안 좋은 점도 또 있긴 해요. 당을 먹게 되면 이 뇌는 달다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대체 감미료를 먹게 돼도 뇌 반응은 사실 똑같아요. 그럼 혈당의 그렇죠. 변화가 없어도 네. 맛으로 단맛을 느끼면 뇌에서 똑같이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제 실제로 뇌에서는 단 것을 느끼는데 충족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단 것들이 더 땡기게 될 수 있습니다. 즉 예시를 드려보게 되면 제로 음료들을 많이 먹게 되면 오히려 당들이 더 땡길 수 있다는 것이죠. 원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장내 미생물에도 영향을 주고 실제로 혈당을 올리는 경우도 있고 복통도 유발하는 경우도 있고 대체당들이 생각보다 안 좋은 점들이 많이 있네요. 맞습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불편 증상이 아주 클 수 있기는 한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의 연구 결과는 대체 감미료가 더 낫다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일 뿐 더 안 좋은 측면에 대해서 결과가 나올 수는 있겠죠. 그래서 저는 혈당보다는 대체 음료가 좋긴 하지만 대체 음료 자체도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콜라 대신 제로 음료를 드시는 분도 굉장히 많고 물 대신 제로 음료를 드시는 분 굉장히 많은데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자면 콜라 드실 바에는 제로 음료를 드셔라. 하지만 제로 음료 먹는 것보다는 물을 드시는 게 훨씬 더 좋다. 이렇게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대체 감미료 중에서도 이제 인공 감미료가 있고 천연에서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인공보다는 이제 천연 쪽인 스테비아, 에리스톨, 난과 추출물, 자일리톨을 그래도 드시는 게 더 유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오늘 설탕과 어떤 다양한 대체 감미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는 기본적으로 노페인 노게인이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사실 설탕보다 대체 감미료가 다 좋고 맛은 유지하면서 칼로리랑 당류를 과연 전혀 영향 없이 우리가 얻을 수가 있을까라는 고민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최근에 삭센다라든가 위고비 이런 것들이 이제 출시가 되면서 다이어트 시장에도 되게 많이 열풍이 불고 있는데 과연 부작용은 없을지 그런 게 좀 궁금하거든요. 그런 부분 다음에 한번 다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위고비가 이제 국내 시장에 출시된 지 한 달 정도 지났는데요. 예상했던 것처럼 효과를 많이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불편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다음 시간에는 위고비라던가 삭센다류의 GLP-1 유사체에 관한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좀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